있습니다. 자, 의대에 대한 말씀들을 쭉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학교 회고 검정고시 학생들의 인서울권대학의 생계부 대처서식, 이제 5개월 남은 수시에서의 생계부 대처서식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또 의대의 어떤 전문적인 의대를 갈 수 있는 생계부 대처서식의 구성 요소와, 또 의대 MMI 면접을 보면 서울권대학의 특히 서울대학교의 MMI 면접을 보면 의대에서 어떤 학생들을 원하는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고에 대한 어떤 추론 능력이라든가 인식과 생각하는 힘을 본인이 생계부와 생계부 대처서식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에, 또 우리가 소통에, 또 인성에, 또 우리가 학업 역량에, 또 탐구력의 어떤 생계부와 생계부 대처서식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갖고 거기서 길러진 의사가 되기 위한, 의대에 가기 위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길러진 능력을 갖고 재심원 면접에 녹여서 MMI 면접에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면접과 생계부 혹은 국제학교 회고 검정고시 학생들의 생계부 대처서식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의대 면접을 보면 일반고나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의 생계부, 그 다음에 국제학교 회고 검정고시 학생들의 생계부 대처서식을 어떻게 만들어가면 되는지가 보인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서 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시간을 갖고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인재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이번 2025학년 바로 올해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으로 도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우리가 수능으로 의대를 가는 거는 아무리 지역에 있는 의대라고 해도 힘듭니다. 수능 100으로 의대를 가는 거는. 물론 수능으로 준비가 잘 돼 있는 학생들은 수능으로 갈 수 있겠지만, 특히나 직장인들, 그 다음에 N수생 중에서도 수능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4수, 5수 이렇게 해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수능으로 의대 가기가 아무리 지역인재라고 힘들다. 또 하나는 지역인재 전형의 카테고리를 잘 들여다보면 지역인재 전형으로 80%를 의대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겠다 발표된 게 수능으로 80%를 뽑겠다는 게 아니야. 이제 매스컴에서는 이 지역인재 의대에서 늘어난 인원의 80%만 중요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 그것이 수능으로 뽑는 건지 아니면 수시로 뽑는 건지를 잘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면 지역인재 전형의 80%는 각 대학의 지역으로 이제 분당이 됐고, 제가 지금 유튜브 찍은 영상 하나는 아직 공개를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올려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좀 바빠서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 조금 같이 있게 지금 이 영상이랑 강의랑 같이 말씀을 드리면 80% 인원이 수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수시 지역인재로 갑니다. 그러면 수시라는 것은 지금 교과 전형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지금의 수시는 수능 최저가 교과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있죠. 이제 앞으로는 지금 인서울권대학의 서울대를 비롯해서 성균관대, 경희대, 중앙대처럼 인서울권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전형, 서울대 일반전형, 또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 경희대 네오노에서 학생처럼 인서울권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의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60명 가까이 뭐 서울대학교 이렇게 1차, 2차, 2, 3배수 하면은 뭐 100명이 넘어가는 수를 우리 지금 학생들 의대를 수능이 안 들어가는 일반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고 있지만, 지금 보면은 이 대학에서 수능이 안 들어가요. 근데 지금 보면 지역인재 전형을 뽑는 이유가 뭐냐? 제가 이제 무시험 전형에 대해서, 무전공 입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역인재 전형에서 우리 학생들을 뽑는 이유는 뭐냐? 지역의 일꾼을 뽑겠다는 거니까 그만큼 더 의사가 필요하고 확충해야 되니까 인원을 뽑겠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권에 있는 일부, 우리가 서울대, 뭐 성균관대, 경희대, 중앙대 등등 이런 대학에서 수능을 안 보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의사가 되는 학생들을 뽑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수능이 안 들어가는 대신에 우선은 뭐 일반고, 자사고, 국제학교, 해외고 할 거 없이 우선 GPA 내신이죠. 서울권에 있는 인류의대를 가는데 내신이 1등급이 안 나온다. 그거는 좀 힘듭니다. 두 번째는 수능을 안 보는 대신에 내신으로만 가는 게 아니죠. 대학별 면접을 보고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서식, 일반고나 자사고 학생들은 생계부가 없는 해외고, 국제학교, 검정고시 학생들 같은 경우 생계부 대체서식을 보는데, 이 대체서식의 내용이 내가 가고자 하는 의사의 세부 전공에 대한 성장 과정과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내가 소통과 리더십을 통해서 인성 과정을 이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서식을 통해서 잘 보여줘야 되고,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2024학년도 바로 작년에 났던 의대 MMI 면접을 갖고 1시간 정도
지금 이제 문제가 공개가 안 됐죠. 그러니까 재시문은 서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는데 세부적인 MMI 면접 문제는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의대 준비시킨 학생하고 같이 복원했던 학생이 시험 보고 와서 저한테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선생님 하고 저한테 이제 얘기해줬던 걸 다는 못하고 저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몇 개만 좀 대중에게 공개를 해서 MMI 면접을 보면은 그 안에 의대에서 어떤 학생들을 원하는지가 보인다. 그래서 생계부가 됐던 생계부 대체소식이 됐던 MMI 면접을 분석을 잘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경험과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제시문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인식과 본인의 어떤 경험들을 그 제시문 안에 잘 녹여서 한 게 있어야죠. 본인이 한 게 있어야지. 생기부나 생기부 대체소식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사원과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한 어떤 경험을 갖고 그 제시문에 녹여서 나의 어떤 객관적인 근거와 주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 지금 지역인재 전형으로 다시 돌아가면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교과 전형 형식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보다는 아직까지는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이 많지만 수능 100%도 의대를 가는 것보다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수능 점수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들한테는 더 유리한 거고 앞으로 점점점 서울, 경희, 중앙, 성균관대 등등처럼 수능을 아예 안 보고 학종의 의미로만 생계부로만 MMI 면접으로만 내신으로만 이게 합쳐져서 학종으로만 수능을 안 보고 가는 대학처럼 지방의 지역인재 전형의 의대 전형도 교과 전형 형식의 어떤 그 수능 최저가 사라지면서 혼전히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성격으로만 학생들을 뽑는 전형으로 바뀔 수 있다. 가능성이 크다. 미리 일부 대학에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움직임들이 2026학년 때부터 보인다. 자, 그러면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금 수능에서보다 수시 전형에서 80% 인원을 뽑는다는 것은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수능이 아니고 수시입니다. 그러니 수능도 의사가 되려고 그러면은 아무리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해도 수능 100%로 정시로 가려고 그러면 수능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올해 지금 보면 굉장히 혼돈한 속에서 의미가 지역인재 전형은 수시 80% 이것이 잘 전달이 대중들한테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지역인재 전형으로 80%를 뽑으니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다 의사 되기가 쉽겠구나. 이제 그 준비가 좀 돼 있는 학생들은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수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수능 보기 위해서 수능 학원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수능이야 준비를 잘하면 갈 수 있는 건데 문제는 N수생 중에서도 수능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들 잘 들으세요. 해법이 여기서 나옵니다. N수생인데 내가 내신은 2등급 초반이야. 그런데 어쨌든 지역 인재가 됐던 지균이 됐던 여태까지 의미에서의 교과 전형에서의 잘 들으세요. 여태까지 작년부터는 지역 인재가 교과 전형의 의미가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교과 전형이 제가 학생들을 가리키는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다른 거는 내신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신 70에 비교과 30이에요. 근데 참 보면 작년 재작년만 놓고 보면 내가 A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특히 뭐 강원권이나 이런 지금 보면은 제주권이나 강원권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뭐 경상권도 마찬가지고 지역인재 전형이 올해 합충이 많이 된 대학들이 있죠. 굉장히 많이 된 50% 재학생 미만의 미니의대 같은 경우는 지금 100% 100명까지 늘어나고 1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교과 전형 형식으로 가는 지균에 있는 교과 전형 형식의 지역인재 작년에는 인원이 증원이 안 됐을 때는 내가 2등급 초반인데 생계부가 의대 갈 수 있는 생계부가 잘 돼 있단 말이야. 교과 전형 형식의 지균으로 넣었다는 거 작년에. 그런데 이 학생들이 증원이 지금보다 많이 안 된 작년 같은 상태에는 어쨌든 교과 전형은 내신을 더 많이 보잖아요. 교과 전형 내신 70에 비교과 30이고 종합 전형 제가 가리키는 종합 전형은 내신 30에 비교과가 70입니다. 그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 같은 건 수능 체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회라는 거. 이 학생들은 이 영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면 쉽게 말씀드리기가 힘든 어떤 부분입니다. 이 학생들은 작년에 떨어졌어요. 2등급 초반으로. 왜? 아무리 지역에 있는 지방이라고 해도 2등급 초반에서 내까지 그 선착순이 내 좌석에 안 왔다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해서. 왜냐하면 내신이 여기가 지금 2등급 뭐 초반에서 2.3, 2.4. 근데 올해는
정원이 배로 늘어났어요. 그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배로 늘어난 지역도 있고 굉장히 지금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났다는. 근데 이 학생들의 생계부를 물론 지역 인재는 그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 수시로 말하는 거예요. 지역 인재는 80%가 정시로 뽑는 게 아닙니다. 80%가 수시예요. 이 수시를 잘 보세요. 그런데 내가 2등급 한 3점 됐는데 작년에 재작년에 생계부는 의대 생계부를 잘 만들어 놨는데 이 교과 성적 때문에 떨어져 GPA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이 학생들한테 기회가 되는 게 뭐냐? 지금 배를 뽑잖아요. 이 학생들이 내신은 분명히 내려옵니다. 지역에 있는 지방인재 의대는 서울권에 있는 의대는 내신 안 내려와요. 서울권에 있는 수능을 안 보는 학생부 종합전형 뽑는 의대는 어쨌든 가려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게 생기부하고 면접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MMI 면접. 다음번 영상에서는 서울대학교 MMI 면접을 갖고 작년에 제 제자가보 문제를 복원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 설명은 못 드려도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 또 다른 데서 다 뺏겨서 제 걸 갖고 갑니다. 다른 설명을 못 드려도 몇몇 개 포인트는 집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뭐냐?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뭐예요? 본인이 작년에 내신 때는 떨어졌어. 생기부도 잘 돼 있어. 근데 올해 다시 수능으로 아무리 지방의대라고 해도 잘 나와야 돼. 수능 100으로 가기에는 힘들어. 그러면 타겟팅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냥 내신도 안 돼 있고 생계부도 안 돼 있는 학생들은 무작정 수능을 봐야 되는데 그 의미의 80%는 수능으로 지역인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올해도 제가 결론 말씀드리면 서울권에 있는 대거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지역으로 가면 더 많이 뽑으니까. 물론 서울권에 있는 의대도 뭐 서울대학교나 이런 서울권에 있는 의대는 충원이 더 되진 않았는데 지금 경기권에 있는 의대, 가천대, 인하대 있죠? 이런 대학들은 경기권 의대는 충원이 됐어요. 많이 지방보다 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의사 내보면은 어떤 서울권에서 예를 들어서 한 30%, 20%만 더 늘어나서 경기권에서 굉장히 자습수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경기권에 있는 의대는 충원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전략을 지금 짜야 되는데 내가 수능으로 그냥 헤딩을 해서 가겠다. 그러면 이제 수능 준비를 해야 되지만 역시 서울권에 있는 의대를 수능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지방의 자석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몰립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이따가 설명드리면서 언론에 나온 얘기도 말씀드리겠지만 지역인재 전형이 정시가 80% 늘어난 게 아니고 원래 수시고 지역인재 전형에서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의대 인원이 늘어났다고만 생각하니까 당연히 수능을 잘 보는 서울권 학생들이 지방으로 내려오니까 내가 지방에 사는 학생이라도 수능으로 내가 대학을 갔다 그러면 수능 커트라인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지방으로 몰릴 것 같은 게 보이죠. 근데 내가 내신은 2점 초반 한 2.2, 2.3 되는데 작년, 재작년에 생계부는 의대로 잘 돼 있어요. 뭐 한의대도 마찬가지고 수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내신 때문에 한 1등급 언저리가 안 되니까 의대는 당연히 1등급이 돼야지. 근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올해 이 학생들 생계부가 돼 있고 내신이 2점대 초반 정도 되는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지역 인재를 필수 의대로 봐라. 왜 이 학생들은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평생의 수건이 의대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학생들이 또 무슨 지역과 서울을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방은 수시가 많아요. 오히려 서울권, 오히려 강남권에가 더 정시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대치동에서 오래 있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수시가 대치동이 아니에요. 수시 학종, 우리가 교과전형 지균이 아닌 우리가 수능에 안 들어가는 학종은 대치동이 거기가 1등 동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방이 더 지방 중에서도 정부가 빠른 뭐 대구의 수성구라든가 부산의 해운대구라든가 이런 대가 더 사실은 수시에서는 맞고 대치동은 원래 정시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원래 수시는 지방이에요. 그러니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이 학생들한테 기회가 올 겁니다. 전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잘 설명이 하나하나 다 섬세하게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와 지역이 이제 80% 늘어났다. 수능으로 우르르. 근데 지금 보면 직장인들도 야간반에 수능 공부를 하고 N수생들 중에서도 뭐 3수, 4수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충분히 수능으로 아무리 지방에 있는 의대라고 해도 수능 100%로 가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수능 준비가 잘 돼 있으면 모를까. 근데 이런 어떤 수능을 하고 수능 준비가 잘 돼 있는 분들 빼고 우리가 작년, 재작년 2점대 초중반에 걸쳐 있으면서 생기부가 1, 2, 3년 동안 잘 돼 있어. 의대 혹은 뭐 약대 혹은 한의대 혹은 수의대가 잘 돼 있어. 치대. 내신 때문에 떨어졌고 내가 그 지역에서 근데 그 지역에서 오는 배로 부분이 수시는 뭐예요? 어쨌든 생기부 대체 서식과 우리가 지역 인재는 검정고시 해부가 안 되니까 생기부 대체 서식은 빼겠어요. 지역 인재는 생계부와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략을 잘 짜서 생계부가 어느 정도 돼 있고 내가 내신이 2등급 초반이고 2등급한 2.3 정도 되고 내가 작년 재작년에 아깝게 내신 때문에 떨어졌다. 물론 수능 최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연도는. 그렇지만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것과 수능 100%를 봐서 아무리 지방에 있는 의대라고 수능 100으로 가는 건 의미가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수능보다는 수시가 80이라는 게 지역 인재니까 작년 재작년에 아깝게 떨어진 내신 때문에 올해는 그 내신을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학생들은 수능을 준비하냐? 아니죠. 이 학생들은 다시 수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작년, 재작년까지 시험 봤는데 떨어진 의대를 목표로 하는, 약대를 목표로 하는, 한의대를 목표로 하는, 수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올해 꼭 의대를 수시로 두십시오. 그리고 최저가 있는 대학도 있고 이제 5월달 되면 발표가 좀 날 건데 뭐 최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점점 가면서 최저는 수능이 제가 아는 학종처럼 수능 최저는 아마 없어질 거. 지역 이제 의대나 뭐 반도체 공학과나 이렇게 없어질 건데 어쨌든 올해는 수능 최저가 있을 수 있으니 수능을 최저 정도만 맞출 정도로 준비를 해라. 그럼 이 학생들은 그런 전략으로 더 승산이 있고 지역 인재 의대는 수시에서 80%를 의대로 가는 거지. 증원이 늘어난 거지. 수능에서 80% 늘어나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이제 오늘은 그 무전공 입학에 대해서 그 무전공이라는 것은 대학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공 역량이라는 거예요. 물론 무전공 입학은 의대는 빠집니다. 교대 빠지고 사대 빠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주 인기학과들은 빠져요. 그러면 이제 인기학과가 아닌 걸 구별하는 게 뭐냐? 다른 제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우리가 100년지기 교육을 보고 과학이나 인문학 부분이나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정말 베이스를 우리가 깔고 가는 분야 이것이 안 돼 있으면 계속 발전과 성장하기 힘들거든요. 지금 의학 부분도 우리가 생물, 뭐 화학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공학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오고 이 안에 어떤 인문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법학적인 부분도 들어와요. 왜? 이제는 의료 산업을 키워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어떤 미래 비전을 갖고 융합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건 제가 다음 강의 서울대학교 MMI 면접을 2024학년도 MMI 면접 문항과 제시문을 갖고 제시문은 어차피 서울대 홈페이지에 나왔기 때문에 공개가 되는 거죠.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지금 무전공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학에서는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지금 고등학교에서 한국 사회는 내가 수능을 아직까지 일반되는 많기 때문에 다수가 수능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어떤 전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면밀히 준비한 학생들이 아니면 사실은 전공에 대해서 이렇게 숙고해서 들어가는 점수로 맞춰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보면 1학년 때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다 공부를 해보고 2학년 때 3학년 때부터 전공을 정해서 가라. 의대, 사대, 뭐 소프트웨어 이런 학과는 빠지고 뭐 경영학과 이제 기초 어떤 그 학문의 인문학의 또 기초 과학의 어떤 그 베이스가 되는 학문들은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서 마찬가지죠. 과연 그 취지대로 베이스를 잘 삼아서 가면 좋은데 이것이 취업과 이것이 앞으로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생활과 우리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경영학과는 인기 있죠. 소위 말해서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경영학과가 가장 보편적인 학과죠. 문과로 봤을 때는 뭐 생물학과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연구원이라든가 어떤 이런 어떤 뭐 그 공학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생물학과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인기 있는 학과들은 경쟁이 치열해서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인기가 없는 학과들도 있단 말이죠. 인기가 없는 학과들은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80% 지역인재 의대는 수시고 수능이 아니다. 그래서 수능은 오히려 이번에 100% 수능만으로 지역에서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내가 수능으로 가겠다.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수능 준비가 정말 안 돼 있으면 서울에 있는 상위권의 수능을 갖고 있는 점수를 분포할 학생들이 지방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요거 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더 강의를 찍을 수 있으면 이거 끊고 제가 서울대 MMI 다는 말씀을 못 드려도 몇 개 찍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볼게요. 무전공 확대 정책과 목적과 근거가 궁금하다 그랬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칼럼을 쓰신 건데 칼럼 쓴 거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또 실수로 나오는 이제 그런 그 언론사 보고를 좀 보겠습니다. 기사는. 자, 뭐 앞에는 그래요. 뭐 어떤 정책도 찬반의 의견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반도체학과에 정원이 들었다. 입학하여 학부와 대학원을 마치고 산업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그때 우리 사회에 반도체 전공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된 근거가 궁금하다. 반도체에 출발된 물리학과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과 교육부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대학과 이거 학종을 할 때도 항상 교육부의 입장과 대학의 입장이 좀 달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의대 MMI 면접을 보면 의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가 보인다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대학의 입장을 봐야 돼요. 대학의 입장은 뭐냐? 학문을 하는 입장이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학과, 소프트웨어학과, 뭐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저도 매해 그 소프트웨어학과, 반도체학과 학생들 많이 가리키고 생기부 대처서식을 같이 성장을 시키는데 프로젝트를 하는데 결국은 반도체학과는 정원이 늘어날 거예요. 의대가 늘어나듯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의 자멸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학과의 필수 인력들은 늘어날 겁니다. 이것이 지역인재 전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인재 전형에서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서울권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처럼 수능이 없어지거나 수능이 약화되거나 수능이 없어질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반도체학과의 핵심은 물리학이라는 거예요.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사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산업이 더 크려면 의학산업도 마찬가지고 베이스가 되는 기초학문이 굳건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용성만 보고 베이스가 된 학문이 약해지면 이 위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전공 입학으로 이제 가면 다 반도체학과만 원할 건데 그러면 베이스가 되는 학생들이 몇 명이 있어줘야 되냐. 이 학생들이 있어야 반도체학과도 살고 나중에 의대도 살고 다 하는 건데 아마 몰림 형상은 다 뭐로 갈 것이냐. 반도체학과 같은 실용학문으로 갈 거, 써먹을 수 있는 학문으로 갈 것이다. 그럼 결국 이 산업이 지탱이 되겠는가를 대학에서 보는 겁니다.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다수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고 나 역시 그렇다. 지금처럼 너무 많이 늘리는 것을 보면서 의사 수급 문제를 떠나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이건 이제 뭐 이제 교육을 시키려면 그 교수님들 확충이 돼야 되고 뭐 시설들도 확충이 돼야 되고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보면 무전공 입학의 취지는 인정하되 전공의 쏠림은 우려스럽다. 무전공을 실시한 대학에서 학과 쏠림이 심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쏠림이란 결국 뭐냐? 상생이 아니고 쏠림이란 극단적으로 인기 있는 학과에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능에서 수학에서 더 어떤 그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이과생들이 점수가 안 나와도 문과로 가버리면 유명한 대학의 경영학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생각, 포부, 미래에 대한 본인의 어떤 진로가 아니라 우선 간판이 높은 대학에 취업 잘 되는 이과가 안 되면 문과부터 가서 내 학벌을 높이자. 이런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뭐 수능의 뭐 문과 침공, 이과의 문과 침공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보면 지금 서울대학교에서도 보면 학생이 특정 학과로 몰린 것과 동시에 특정 학과의 학생이 거의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쏠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개가 더 가면 여기는 없어지는 건데 분명히 이런 최전방의 산업을 이끌어 가야 되면 베이스가 되는 기초학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초학문은 다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입시하는 입장이니까 뭐 대학의 입장도 알리지만 좀 보면 학종은 전공 역량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학과에서 어떤 학생을 뽑냐, 그 뽑는 학생의 장점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무전공이 확대된다는 것은
가까이서 몇몇 인원을 출연해서 무전공학과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간다 그러면 경영학과에서 50명을 뽑는다. 그러면 50명에서 한 10명에서 12명을 이렇게 차출이 돼서 무전공학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제 50명 뽑는 학과에서 38명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도 내가 지금 학종을 요번에 준비해서 간다. 올해 내년. 그러면 이 학종으로 가는 학생들은 자기 전공에 대한 전공 적합성을 지금 하듯이 열심히 잘해야 돼요. 이 무전공학과하고 학종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무전공학과로 입학하는 학생들, 그러면 중요한 게 또 뭐냐? 내가 지금 당장은 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가고 싶은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서울대학교 제가 국사학과를 가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 학생들은 대학에 가서 탐구해서 2학년 때부터 전공을 하나 심자, 만들자 이런 얘기인데 고르자. 그럼 이 학생이 가장 중요한 거는 무전공 입학을 갈 때는 학종하고 달리 학업 역량에서 탐구력 부분들을 잘해야 됩니다. 물론 학종도 학업 역량에서 탐구력 부분을 잘하고 이 탐구력 부분들이 전공 적합성하고 이어져서 가는 게 학종이고 지금 전공이 없는 무전공으로 갈 때는 전공 적합성을 만들 수가 없죠. 무전공으로 갈 때는. 그러니까 학업 역량에서 탐구력 부분들을 여러 갈래로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유로 이런 것에 대한 탐구를 하고 싶다는 그런 것들을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서식에 잘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럼 가서 1학년 때 입학을 하고 2학년 때는 이제 전공을 고르는데 어쨌든 직업과 취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베이스가 되는 걸 고른다기보다는 최전방에서 잘 선발되고 잘 실용할 수, 쓸 수 있는 그런 학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쏠림 현상이 가면 베이스가 되는 기초과학 학문들이 없어지면 이 최전방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용 학문들도 휘치휘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확인된 전공 쏠림을 알면서도 학대 정책을 취하는 것을 보면 전공의 쏠림 자체가 목적이 아닐까 의심스럽다. 즉 학생이 선택하지 않은 전공은 필요 없으며 학생이 많이 선택하는 전공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제 다수결에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서울대학교 MMI 면접, 의대 면접을 설명해 주겠지만 지금의 시대는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여러 명 안에 내가 섞여서 다수결의 원칙에 섞여서 대중이 잘된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대중이 잘못된 방향으로도 충분히 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번에 그 서울대학교 작년에 이런 문제가 나왔죠. 그 위안과 방충의 그 어떤 얘기가 나왔는데 뭐냐면 없는 것도 3명이 모이면 호랑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편견에 대한 얘기인데 다수가 만들어낸 어떤 허상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때는 중요한 게 다수를 선택하는 게 다 맞다, 다 틀리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왜 다수가 선택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은 이런데 이게 충분히 맞는데 다수하고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내 생각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의 교육은 인구도 점점 감소가 되지만 앞으로의 교육은 여러 명을 줄 세워서 여러 명의 개성을 없애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내만의 교육 목표, 개인 맞춤 교육, 개인만의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정체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로 서울대학교 MMI 면접을 보면 서울대학교에서 어떤 아이를 의사가 되기를 지향하고 이걸 뽑겠다고 생각하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사실 지금 서울대학교나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 다수가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에서는 학교고 또 대학이고 상학탑이고 연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것은 무전공 확대에서의 어떤 베이스가 되는 학문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 지금 당장 눈앞의 것만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실용 학문이 잘 되기 위해서는 베이스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지금 안타까움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입시하는 입장이니까 자, 좀 보면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다시 해서 화면을 공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제 MBC 뉴스, EBS 뉴스 거를 좀 갖고 왔어요. 무전공 입장에 대한 거긴 한데 보면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수능이라는 것을 보면 30%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70% 컷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70% 컷이라는 것은 중간보다 더 하위권에서 그 내신과 수능 컷이 그 어떤 수치로만 우리가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내신만으로는 다 얘기할 수가 없죠. 실제로 1등급 되는 학생이 서류나 MMI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대학에서 떨어져요. 이런 거는 이제 비일비재하는데 이걸 좀 보면 이 무전공 확대에서 의대 지원까지 여러 이슈들이 겹치면서 이렇게 되면 기존에 의대나 사대나 이런 학과들은 무전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좀 더 확실하게 전공 경력을 쌓아야 되고 의대나 이런 학과들은 그랬더니 이제 경기 남양주 다산고등학교에 있는 교사 선생님이 일단 지금 원래 실제는 무전공 선발이 인원이 증원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인원을 조정해서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한 10명씩 빼는 거예요. 이 학과는 신선화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년 5월달이 되면 대기업 대입 정보 포털 서비스 어디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70% 컷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은 거의 끝선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학과의 인원이 줄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 현장에서 대교육 대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합격의 하위 사례들 같은 경우 우리 합격할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겠죠. 무전공 인원이 좀 빠지니까 70%라는 것은 거의 이제 아주 하위선은 아니지만 내신이나 수능에서 그 정도 학생들이 이제 마지노선이 된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 전년도 하위 학교 학생들을 배제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거고요. 또 반면에 무전공 학과 선발은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거죠.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물론 학과가 신설되게 되면 보통 전망이 좋은 학과이기 때문에 상위권, 보통 머리 끝까지에서 발끝까지 가면 가슴 정도의 3분의 1 정도에서 학과에서 아마 합격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예상할 수 있지만 이게 또 인원이 크기 때문에 미충원까지 들어왔을 때는 합격성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합격성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무전공이 아닌 학과는 올라갈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불합격 수험생은 어떤 걸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 지금 이제 학종은 여전히 왜냐 학종은 전공 역량이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신이 가고 싶은 학과는 그대로 인원을 줄지만 뽑을 것이기 때문에 그 학과에 관련된 그 학과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업 역량, 전공 역량을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들을 충실하게 또 검정고 시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을 충실하게 지금 이대로 간다면 무전공 때문에 인원이 좀씩 빠지니까 뭐 경영학과 이런 학과 의대는 아니에요. 지금 경영학과나 무슨 역사학과나 이런 학과들에서 조금씩 빠지니까 오히려 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생계부의 전공에 대한 내용을 더 열심히 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수능 얘기가 어디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수능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수능도 지금 다 사실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보면 어디가 중요하냐. 수능에 대한 얘기가 이제 뒷부분에 자, 수능은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지금 연결이 안 돼서 그렇죠. 자, 수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권에 있는 학생들이 의대가 지금 늘어난 경우이니까 그 의대 80% 증원이 늘어났다는 것만 갖고 수능으로 온다. 그럼 서울권에서 수능을 잘 받은 학생들이 대거 지역에 있는 의대로 올 수 있다. 그럼 수능만 100으로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준비가 잘 돼 있으면은 뭐 1등급하고 붙어도 수능으로 가는 거니까 수능은 점수로만 뽑는 거니까 뭐 서울대학교는 또 아니지만 지방의대는 점수로만 뽑는 거잖아요. 괜찮은데 실제로 직장인들 그 다음에 수시에서 작년 재작년에 내신이 2등급 초중반이었는데 그 교과전형의 형식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없어서 의대 떨어진 학생들은 수능이 잘 돼 있지 않으면 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 커트라인도 말씀드리면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의대가 많이 지역 이제 신설됐다는 얘기 때문에 지방으로 많이 수능 점수들이 몰릴 거기 때문에 수능 점수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정말 지역 인재에서 수능으로 가려고 해도 지역 인재의 핵심 내용이 수능이 아니고 수시이기 때문에 수능 점수는 그렇게 쉽게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의대 아무리 지방에 있는 의대라고 해도 그래서 수능으로 올인한 학생들은 정말 수능 점수를 높여야 되고 제가 지금 바라보는 이 5개월 남아있는 포인트에서 보이는 학생들은 뭐냐면 작년, 재작년 수시로 뭐가 된 학생들? 지역 인재에서 아깝게 내신 2점 초반에서 떨어진 학생들인데 생계부가 잘 되어 있는 학생들 이 학생들은 수시를 꼭 올해 하고 내년에 봐야 된다. 지역 인재를 꼭 붙을 수 있다. 의대가.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본 것처럼 무전공 입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거지. 지금 인원은 여기저기 학과에서 조금씩 뽑아서 무전공을 만드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금 하겠다고 한 학생들은 역시 전공 역량이 중요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무전공 때문에 인원이 좀 빠져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다. 예를 들어서 50명을 뽑았다. 예를 들면 무전공에서 12명 떼주면 38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경쟁률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와 생기부 대차 서식을 잘해야 된다. 자, 무전공 학생들은 여기는 그 말 없지만 이제 그거는 제가 여러 단양과 입시한 저의 노하우로 말씀드리면 무전공으로 서울대를 가겠다. 무전공으로 내가 대학을 가겠다. 학종으로 가겠다는 학생들은 탐구력까지는 잘해놔야 되고 이것이 전공이 무전공이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까지는 연결이 안 될 거예요. 그럼 탐구력에서 여러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입시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바라보는 것은 대학의 베이스가 되는 학문이 없어져서 가슴이 아프다. 이것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 도움이 돼야 되고 분명히 무전공으로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올해를 이 학생들은 탐구력을 잘 해놓고 내년 내후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생들은 전공 역량이 다양한 어떤 그 문과문이과 이과니까 또 교차도 우리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서 다양하게 내가 1년 뒤에 대학을 가서 다양하게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학문과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탐구력을 잘 해놓으면 무전공은 될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오히려 더 생기부 대체서식과 생기부를 전공 영역에 맞게 경쟁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무전공에 지금 이렇게 배분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의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시도 마찬가지고 뭐가 중요하냐 점점 수능에서는 지금 경쟁률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자, 의대 지역 인재는 뭐다? 수시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정의를 해서 지금 중요한 부분, 체크해야 될 부분들 좀 5월이 되기 전에 꼭 준비를 해야 되는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서울대학교 MMI 면접 이제 기출문제는 홈페이지에 나왔지만 그 복원된 문제까지는 서울대학교에서 제공을 안 했으니 제가 갖고 있는 걸 갖고 다른 말씀을 못 드려도 몇몇 부분을 갖고 어떤 부분을 의대를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점점 대학의 입시판이 혼란스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하나 기본을 생각해서 이제 따져서 생각하시다 보면 대학 입시판이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 계속된 변화가 이루어왔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의대나 이렇게 사범대나 교대나 이렇게 딱 내가 또 소프트웨어학과나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학과에서는 무전공 정원이 아니라 그 전공에 대한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말씀 마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MMI 면접 서울대학교 문항분석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